지난 3월, 하노이의 조금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입니다. 그동안 한국 유치원은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은 처음입니다. 베트남에 사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배 다문화 가정이 힘을 합쳐 유치원 설립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베트남 말은 자유자재로 좀 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유치원 되고 초등학교 가기까지 자유자재로 하는 애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 애들만이라도 모국어인 한국어를 좀 제대로 조기 교육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3세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배 가족은 1,8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6년 500여 가구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데요. 한배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엄마와의 교류가 많은 영유아 시기를 보내는 동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한국 유치원에 보내기도 어려운 노릇. 인원에 제한이 있어 입학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베트남어만 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어가 서툴러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유치원은 그 수준에 맞게 한국어를 사겨두고서 3년, 4년 이렇게 배워서 한국 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 문화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기초적인 것들 나중에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한배 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현지의 교육시설로 가게 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잊게 되기가 쉬운데요.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맞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Các con chắc chắn là sẽ rất là thích. Buổi đầu tiên bé đến đây và bé cảm thấy là rất là thích vì cả môi trường ở đây. Có khi là con sẽ có một môi trường học tập rất là tốt. 저희 하나 유치원은 엄마도 소통이 다른 데보다 부드럽고 또 정확한 아이들에게 준비물, 숙제, 뭘 내일 해야 되는지 그런 소통이 잘 되는 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데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한배 가정 중에는 다자녀인 경우가 많다 보니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부담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학부모들의 이런 경제적 부담 역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협회가 발전하고 자금력이 좀 생기면은 여기저기 후원도 좀 받고 해서 앞으로는 원비를 대폭 줄여서 아주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고 이 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가 될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 야심차게 첫 학기를 시작한 유치원.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감염이 확산하며 전면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유치원 또한 휴원 상태로 전환됐는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다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주도 2배 정도의 크기에 아름답기로 지중해에서도 손꼽히는 섬 마요르카.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는 이들로 가득한 해변에서 익숙한 K-팝이 들려옵니다.
무작위로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이른바 K-팝 랜덤 플레이 댄스가 지나가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Siempre en verano lo que realizamos es el K-pop Beach Dance, que es una actividad en la cual vamos a la playa, limpiamos un poco y luego terminamos con un K-pop random. K-팝 그룹의 이름은 발레아레스. 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비사, 포르멘테라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의 이름입니다. K-팝 그룹 역시 4개 섬 지역의 그룹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발레아레스가 만들어진 지도 4년째. 하나의 그룹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40여 개의 K-팝 댄스 그룹이 결성됐습니다. Participar en eventos de K-pop Baleares en 2018. Hace 3 años entrenamos y aprendemos nuevos bailes para bailar en el futuro en el escenario. 하지만 코로나 이후 모임 인원의 제한이 생겨 6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돕고 모임 허가를 받는 겁니다. Y lo que hacemos es contactar con jóvenes para conocer su centro de interés y sus inquietudes. Pues bueno, ahora vamos a limpiar un poco la playa de aquí de Camper Antoni. Sí. Y nada, iremos recogiendo lo que son colillas, plásticos y demás. 코로나 이후 대형 모임이 금지돼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해변 쓰레기를 줍습니다.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춤을 출 수 있어 K-팝 팬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K-팝 댄스 그룹 발레아레스를 만든 레일라 씨. 5년 전 부모님과 함께 페루에서 마요르카로 이주해 왔습니다. 레일라 씨의 부모님 역시 젊은 시절 춤을 즐겼던 분들로 부모님의 흥과 끼를 쏙 빼닮았는데요. 페루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고 대형 K-팝 콘서트를 자주 접했지만 그보다 레일라 씨가 발레아레스를 만들게 된 건 다른 문화권에 대한 남다른 애정 덕분입니다. Siempre he tenido fascinación por las culturas y una de ellas era la asiática. Hubo un momento en que me centré más en la cultura de Corea del Sur. Y un día, caminando por un parque, veo que había un grupito reunido y estaban realizando un pequeño evento dedicado a Asia en general, ¿no? Y habían personas que bailaban J-pop y hubo un grupo que bailó K-pop. Entonces dije, ¡oh!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는 K-팝 팬들을 한데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레일라 씨는 K-팝 댄스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También gente que canta incluso, dibujan y tienen muchos otros talentos que lo relacionan con la cultura coreana. 관광학과에 재학 중인 레일라 씨는 영어와 스페인어 강사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배우 활동과 적십자 자원봉사 활동에 최근에는 학교에서 소개한 회사 인턴 업무도 시작했습니다.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쁘지만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Lo que puedo servir, que es enseñar, es que a través de las comunidades que me he ido involucrando, como K-pop Baleares, trato de proyectar eso, ¿no? El poder enseñar, el poder ayudar a tu comunidad. Creo que esto sirve y enriquece bastante, sobre todo. 코로나로 인해 작은 마을에 공연하러 다니거나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춤을 추는 일이 모두 어려운 상황. 관광도시 마요르카에 발레아레스의 방식으로 다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it navn er Sun Hee.
Min mors navn er Buksun. Mor, hvordan traf du det valg? Hvordan kan man give sit barn væk? 집에서 반대하면 설득할 자신 있어? 힘들겠지. 근데 진짜 엄마 아빠만 허락하면 키우고 싶은데 모든 엄마들이 반드시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Kan man give sit barn væk i kærlighed? Jeg prøver at forstå dig. Det gør jeg virkelig. They couldn't really help me to get in contact with mothers in the shelters. It's very emotional. I think I've been working on this project for so long, and I think rewatching it here in Korea is a little overwhelming. I was on a motherland tour in 2004. It was a trip for other adoptees, and the last stop of the tour, we went outside of Seoul into the countryside, and we arrived at a shelter for unwed mothers. There was a woman who came over to me, and she was 8 months pregnant, and she asked me, "Are you happy to be adopted?" And at the time I was 22 and I didn't know what to answer her. I wanted to say yes, but that wasn't enough. That made a deep, deep impression on me that I would never forget. So this was the initial inspiration to try and make a film about unwed mothers in Korea.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는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이 있을까? 행복한 아기를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 돈 그리고 가족 간의 사이 친척들. I'm both relieved and horrified at the same time that what I have found out is that women don't willingly give up their children. Other Korean adoptees who, through the film, finally understand their mothers. So I think they feel the same way as I do, that now I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the impossible situation that my mother was in. When you are adopted, you think that you are only separated once between the country that you come from and going to the other country where you live. But I discovered that when I was born, I was separated from my mother. And then I was put in an orphanage where there were several people attending a lot of babies. And then I was separated from the orphanage. So it's a lot of separations. And I was only 4 months and 2 days old when I arrived in Denmark. Even though in this short period of time, I never considered that important. But 4 months in a baby's life, when I stayed at the shelter, I realized so much can happen in 4 months. 쓴 거 없어 애기한테? 없어요. 아, 요한해? 요한해. 하나도 안 하지 마지막으로. 싫어? 싫게. 싫을 것 같지.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지. I was very happy to have a safe childhood with my parents, adoptive parents.
I am very connected to them and I have a close connection to them. My dad passed away from cancer in 2007. I was always unconsciously afraid of losing people because I've lost so many people in my life already. So I started documenting things. I started taking pictures of things because I was afraid of losing it. And I think this is what drove me into filmmaking. The first film I did was about my father who was sick, my mother who was taking care of him. And that became my first short film. Forget Me Not is my wish to my mother that she will never forget about me. It is also my message to her that I will never forget about her. I would just like to meet her and see how she is and if she's happy in her life. And I know it will be difficult, but I hope she would even do that on her deathbed before she passes away. For Korean society, I really wish that they would be kind to my mother and women like her, be supportive instead of discriminating and looking down upon this group. Oma, if you're watching, I hope you will watch my film, Forget Me Not, because it is a film I did for you. And I hope that you can see the love that I have for you and the understanding that I have for you now. I love you. I hope you're well. Please take care. Oma, 사랑해. Please come and find me.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민의 한 대학 인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